네, 한 주의 마무리는 이분과 함께해야 든든합니다. 유영화 KB증권 프라임클럽 스쿼드 차장님과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또 서서 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또 이 모습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금방 또 적응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시장의 상황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머니맵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지수 자체가 좀 제약바이오 쪽에 HLB 이슈 때문에 또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오르는 종목 찾기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 내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정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게임주 안에서 넷마블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이외에 엔터 쪽에서 SM 정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수급 현황은 어땠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연기금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저희 항상 이 시간에 체크해 드리고 있죠.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색깔로 딱 구분해 보니까 화장품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연기금 쪽에서는 게임주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전력 인프라나 미용 의료 쪽, 반도체 쪽은 저희 또 체크해 봤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어느 쪽을 찾아볼까요? 네, 우선적으로 최근에 보지 못했던 쪽, 새롭게 수급이 좀 유입된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주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도 사모펀드도 매수 강도가 좀 높게 나왔고 연기금도 매수 강도가 좀 높게 나온 대부 시스터즈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컨셉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왜 기관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지? 라고 본다면 일단 대우 시스터즈가 1분기 영업이익이 81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이제 그 단순하게 BP 넘어서는 거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13% 달성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일단 서프라이즈로 해석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실적 호조 이후에는 예상대로 쿠키런 킹덤의 역주행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초기 흥행과 인건비 감소가 있었는데 주목할 부분은 저는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실적표인데 영업 비용을 보시면 크게 인건비, 게임 수수료, 마케팅비, 기타로 나뉘어지는데 인건비가 영업 비용 중에서 31%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31% 차지하는 그 영업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지난 4분기에 208억이 나갔는데 이번 1분기에 159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올해 인건비 줄어드는 거 보시면 계속해서 한 150억 정도의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고정비가 감소되고 또 이제 모험의 탑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고정비 획기적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험의 탑이 6월 26일 날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3분기부터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잡혀져 있는데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임주에게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실적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요. 그 두 가지를 잘 충족하고 있는 게 데브 시스터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6월에 또 게임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지금 표가 아마 네. 다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는 나오질 않아서 2주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애플의 네. 개발자 회의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퀄컴과 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국면인 것 같고 또 일단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6월 10일 날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좀 혁신적인 그렇죠. AI 서비스에 대한 네. 기대감이 있으면서 일단 국내 관련주로는 애플 밸류체인 쪽으로 계속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뭐 BH라든지 네. 아니면 LG이노텍, 자화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종목들로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는 기대감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애플에서 최근에 신제품 발표하면서 그 기대감에 한번 먼저 들썩거렸던 주가가 아무래도 세계 개발자 회의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국내에서 이 관련주들 정말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지금 애플 개발자 회의의 네. 수혜주요? 저는 계속해서 BH가 아마 가장 큰 대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BH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전장이라든지 스마트폰 쪽에서 업황이 나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BH가 기관들도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저도 좀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으로 BHI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관심 종목들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심택입니다. 회복의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이에요.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비수기 영향이 컸던 건가요? 일단은 심택은 1분기까지도 좋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시선이 있었고요. 그만큼 실적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크도 아니고 적자 나오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만큼의 적자가 나와줬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1분기는 영업이익 한 150억 적자 나왔는데 1분기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낸드 쪽의 재고 조정으로 주요 고객사의 메모리 출하가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DDR5 출하량 증가와 서버향 PCB 수요 증가로 모듈 PCB 쪽은 8% 또 증가한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2분기 실적에 저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 71억 원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요. 메모리 업체 일단 출하량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AI 투자 확대 이후에 데이터 센터나 서버 쪽 업그레이드와 교체 수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장향 비모리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회복이 좀 더디지 않을까. 다만 전통적인 메모리 수요는 1Q 넘어서서 2분기는 회복, 3분기는 확대 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메모리양 패키지 비중이 높은 심택의 주가는 베타가 가장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가 물론 적자를 지속하긴 했지만 우리 예상했던 부분이었고요. 2분기부터는 회복된다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매출 안에서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쪽 봤을 때 SSD 쪽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SSD 쪽에 저는 수혜주로 조금 인식을 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속기하고 서버 쪽에서 낸드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SSD용 HDI하고 MCP 매출 비중이 47%인데 SSD 컨트롤러 같은 거 고려하면 50% 상회되거든요. 최근에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나 삼화전기 같은 것들이 SSD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근데 저평가된 SSD 수혜주를 시장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심택이 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의 저점은 이미 굉장히 안 좋았던 업황으로 다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면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분기부터 좀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까지는 매출액은 아마 좀 제한적인 상승이 있겠지만 믹스 개선이 뚜렷하게 2분기는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저부가 제품 쪽 매출은 좀 감소하지만 MCP 아까 말씀드렸던 FC, CSP 이런 쪽이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수주 동향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 여전히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SD 수혜주들 봤을 때 이렇게 삼화전기나 한양 디지텍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말 주가가 많이 바닥권에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뭔가 매력이 좀 있어 보이고 어느 정도 1분기 실적 보면서 우리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좀 턴하는 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해볼게요. 네, 목표가 41,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1,000원이고요. 손절가 27,000원으로 심택을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확인해볼게요. 트리플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멘텀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게 되겠죠.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어떤 건가요? 제가 CJ를 좋게 보는, 오늘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 네. CJ를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화장품 업황이 너무 좋아요. 아까 수급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실적이 뭐 상당히 잘 나왔기도 했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가 되게 네.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주사이기 때문에 밸류업도 저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MSCI 8월에 대한 벌써 이제 편입 기대감으로 LS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CJ도 저는 그 후보 중에 강력하게 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모멘텀이 저는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올리브영 그 영업이익이 한 4,600억 원, 한 YOY로 한 70% 성장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경쟁사들이 이 올리브영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독보적이죠. 네, 좀 다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점유율이 대폭적으로 상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개인 취향이 굉장히 좀 요즘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섀도우 하나 고를 때에도 네, 아시죠? 저는 사실 이 퍼스널 컬러 잘 모르는데 네. 저한테 누가 여름 쿨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봄 웜이에요. 봄 네. 웜이시구나.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거대로 그래서 섀도우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개인화된 어떤 마케팅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판매를 하는 기업이 지금 올리브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가성비 있는 소비 그런 쪽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도 워낙 가성비 있어도 성능이 또 좋다 보니까 그 제품력이 좋다 보니까 계속 그런 쪽에서 조금 경쟁력이 뭐 강화되어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우리가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직접 사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돼 있고 이 화장품 쪽에서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주사 관련해서도 그리고 MSCI 지수에 8월에 편입될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장품 관련해서는 일본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고 하죠. 네, 올리브영이 최근에 이제 일본 진출하겠다라고 기사를 냈는데요. 작년에 올리브영이 매출이 3조 8천억이었어요. 네. 이게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을 뛰어넘은 사실 실적이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에도 좀 공략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그 시장이 한 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은 거의 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이제 PB 상품 같은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화장품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년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PB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그 자체 브랜드인데 네. 그거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일본 쪽도 진출을 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확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실적에 대한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국내 쪽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 같은 시장에도 자체 브랜드죠. PB를 통해서 이 해외 시장에 좀 진출한다라는 모멘텀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좀 궁금한데요. 오늘같이 내릴 때도 접근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오늘 아랫꼬리 달고 지금 그래도 뭐 5일선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가는 18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체크해본 종목은 CJ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가 12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 이렇게 해서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